중심 잡힌 시선,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세상을 바라보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을 통해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풍성하게 채워줄 이슈를 깊이 있게 전합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자, 이번에는 여의도 실업자들 코너입니다. 커피 한 잔에 감칠맛 나는 시럽, 바로 이 시럽을 뜻하는 여의도 실업자들 코너입니다. 자, 감칠맛 나게 달콤하게 정치 분석해 주실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최태경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신성범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신성범입니다. 네, 자, 이준석 대표, 윤석열 전 총장 어제 맥주 한잔 마시면서 회동했는데요. 이거 뭐 일단은 이거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거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입당 압박 하나의 카드로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신 의원님.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예, 신성문 전 의원님. 질문한 거 아닙니까? 예, 신성문 전 의원님. 예,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만나긴 만나는데 예. 알맹이는 없습니다. 안내는 없습니까? 예. 예, 왜냐하면 어제 만남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요. 첫 번째, 이준석, 윤석열 만났다. 두 번째, 통유리 앞에서 만나서 만나는 것을 최대한 잘 보이게 하려고 예를 썼다. 네. 세 번째, 입당 문제는 아무 진척도 없었고 결론도 없었다. 특별히 합의하여 발표할 것도 없었습니다. 어제 사실. 그럼 왜 만났는가? 네. 예, 이게 핵심인데요. 사실 만난 이유는요. 어제 만나기 전날까지 논쟁이 있었죠. 예. 예,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도 과거 안철수 씨처럼 미숙하다고 디스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중심을 잡으면 대통령 선거를 이길 수 있다. 서울시장 선거 때도 그랬다. 당 박해 후보에게 흔들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신윤석열계 국민의힘 중진들이 이준석 당대표를 또 강하게 비판했었죠. 예. 그런데 사실 국민의힘 대표가 당 밖에 있는 후보에게 입당을 압박하면서 국민의힘이 정권교체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은 국민의힘 당대표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상식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기 당의 당대표를 친윤석열계 중진들이 많이 공격을 했었고요. 어제 만나면 이런 논쟁과 이런 내부 분열이 있은지 하루 만에 친윤석열 중진들의 등살에 못 이겨서 예. 윤석열 전 총장을 만나서 하이하는 모습을 이준석 대표가 연출한 것이죠. 그것도 예. 아주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통유리 앞에서 만난 거지요. 등살에 못 내겨서 알맹이 없는 그런 만남을 가졌다. 이렇게 예. 평가 잘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핵심은 그렇습니다. 네. 신성범 전 의원님, 예. 어떻게. 우리가 예. 최 전 대변인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윤석열이 입당을 이준석과 잘 안 될 거다라고 이제 전제를 놓고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제 마치고 만나고 나서 이제 했던 말을 보면 결국은 결정할 때까지 시간을 좀 갖고 지켜봐 달라고 했다는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불확실성이 절반 이상 제거돼도 없어졌다. 그리고 당원과 지지자분들께서는 안심하셔도 좋겠다고 대표로서 말씀드린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최고 효과를 내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 둘 다. 네. 오늘부터 고려해야 할 새 단어가 있다면 이제 시너지다 이런 말을 한 걸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조만간 내가 입당을 결단하겠다. 다만 결정할 때까지는 시간 갖고 지켜봐달라는 이야기를 윤석열 후보가 한 것 같고 이준석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좋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건 사실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뭐 갈등이 해소된 거냐? 그건 아니죠. 입당 원서를 쓸 때까지는 그 갈등이라는 게 좀 남아있을 테지만 큰 방향은 입당으로 잡혔다. 다시 말하면은 윤석열 후보가 지금처럼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그 열차든 버스든 네. 타겠다는 의사는 분명히 밝힌 거죠. 이 부분은 굉장히 진전된 거죠. 예. 예, 제가 입당이 안 될 거라고 예측하는 건 아닙니다. 예. 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어제 그 1시간 반 동안 이 두 분이 만나면서 그 이준석 대표는 500cc 맥주 석잔, 윤 전 총장은 500cc 맥주 5잔 마셨습니다. 예. 아유, 어느 쪽이 더 마음이 좀 급한지를 보여주는 그 맥주 양 아닐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주량 차이겠죠, 주량.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이제 앞서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민주당은 11월에 이제 최종 후보 선출하는데 국민의힘은 2월까지 단일화로 싸움에 필패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제 그 윤 전 총장이 당 입당하기 전에 당내 인사들이 뭐 돕는 거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징계를 시사한 걸로도 지금 뭐 분석이 되는데요. 요거 아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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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먼저 어제- 이야기할까요? 말씀하십시오. 먼저 예. 예, 저 신성범입니다. 제가 먼저 이야기. 예. 제가 볼 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당이 중심이 된 정권 교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볼 때는 윤석열 후보가 아무리 지지율이 높다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는 여러 명 주자 중에 한 명일 뿐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다만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나 그 윤석열 후보 측 그리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당내 이른바 중진들 입장에서는 윤석열이야말로 정권 교체의 주인공이고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주자 아니냐. 그런데 왜 대표가 자꾸 사기 떨어지는 소리 하느냐. 이렇게 네. 비판하는 소리야. 이런 거에서 출발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이준석 대표가 했던 말 중에 제가 볼 때는 정치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8월이냐 2월이냐가 있는 거지 11월 합류. 윤석열 후보가 11월 달에 늦게 합류해서 원샷 경선을 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논리는 정치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는 논리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0월쯤 되면은 민주당 후보는 선출됐는데 국민의힘 후보는 11월 달에 선출되고 근데 또 바깥에 있는 사람과 또 단일화를 2월까지는 해야 되는데 2월까지는 적어도 모든 사람이 누가 되든 단일화해서 이기겠다고 끝까지 버티면 단일화 하겠다고 티격태격하고 있으면 2월달까지 그러면 3월 선거는 물 건너간다. 이게 적정 분열해서 필패한다는 논리이고 따라서 야권은 조기 단일 대우를 해서 대선을 치러야 된다는 이준석 대표의 상황인식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거죠. 예, 최태경 전 대표님 얘기해 주십시오. 아니, 이 문제는 그렇게 복잡하게 보는 문제는 아니고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조기 입당하는 것이 당이 안정되고 그리고 대선 승리에 필수적이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기 입당을 재촉을 했었고 그리고 특히 강조했던 것은 입당하기 전에 윤석열 전 총장을 돕는 것은 해당 행위다. 징계를 하겠다고까지 언급을 했었어요. 어제 만남 전까지는. 근데 어제 만남으로서 사실 만남을 통해서 전에 본인이 한 이야기는 좀 이제 지키기 힘들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와 자신은 대동소이하다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윤석열 캠프에 합류하는 국민의힘 인사에게 징계하겠다. 이런 말은 무효가 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윤석열 캠프는 어제 보란 듯이 국민의힘 인사들이 포함된 캠프 특보단 등을 발표했습니다. 현역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여하고 있지만 발표는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했죠.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국민의힘 인사들을 어떻게 징계할 수 있겠습니까? 이준석과 윤석열은 대동소이한데요. 그래서 윤석열에게 입당 시기 등을 맡긴다 했으니 앞으로 단일화도 이준석 대표가 주도성을 가지기 좀 힘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요. 예. 윤석열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 지지율 높은 후보가 없으니 당분간은 윤석열에게 끌려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아니 8월 중요한 게 이제 8월 말 9월 초, 8말 9초로 얘기되고 있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시작 시점까지
윤석열 후보가 입당하느냐 안 하느냐 관건을 된 제가 볼 때는 어제 회동으로 입당할 것이 거의 유력시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이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뭐 징계는 이런 문제는 또 하나 없어지는 거고 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른바 중진 의원들이 왜 이게 이준석 대표를 압박했는지 이것도 사실은 오히려 중진들이 너무 앞서 나갔던 거예요. 기우였던 거예요. 막 결과적으로 본다면 다시 말하면은 이미 이제 8말 9초에 입당한다면은 아무 문제 없는데 이것을 중진 의원들이 몸이 달아서 마음이 급해서 진중하지 못하게 당 대표를 급박하거나 압박했던 이런 결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물론 이제 윤석열 후보가 입당하게 되면 오히려 당내 검증 절차, 그러니까 어떤 치열한 경쟁과 혹독한 검증 절차를 거칠 것만은 분명해 보고 이렇게 되면 이제 당내 경선이 상당히 무섭고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예. 그런데 잠깐 한 가지는 지적해야 되겠어요. 예. 윤석열 후보가 언제 입당하든지 간에 8말 9초든 언제든 간에 입당하기 전에는 국민의힘 인사들이 윤석열 캠프에 가지 말라고 했었잖아요. 가면 징계하겠다고. 예. 이 말은 하루 만에 다시 이제 어떤 일로 되는 거는 맞죠. 예,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전 총장이 끝나고 나올 때 손 딱 맞잡고 나가던데 보니까요. 예. 보기는 좋았잖아요. 예, 어쨌든 두 분 다 입당은 뭐 더 시점은 또 당겨지는 것 같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예. 자 그리고요, 안철수 대표가요, 국민의당 대표가 드루킹 사고 없는 문 대통령 진실 밝혀라 이런 발언했는데 이거 먼저 최태경 전 대변인 예. 뭐 사과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사과할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저 정치 도리적으로 봤을 때 좀 웃기는 이야기죠.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을 문제 삼았는데요. 정통성에 문제 있는 정부에 검찰총장을 왜 맡았습니까? 그렇게 정통성이 있는 정부, 문제가 있는 정부라면 검찰총장 제안했을 때 당연히 거부하거나 사양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검찰총장 임명해 줄 때는 문재인 정부가 정통성 있는 좋은 정부고 이제 자신이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다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게 되어서 문재인 정부의 당 후보들과 경쟁하게 되니까 이제는 문재인 정부는 정통성 없는 나쁜 정부가 됩니까? 아무리 선거에 이기고 싶어도 자신이 마시던 우물에 이렇게까지 침을 받는 행위는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건 지나치고 불쾌하게 느끼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자, 시사문 전 의원님.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드루킹 사건의 핵심이 아시는 대로 그냥 뭐 인터넷 여론 조작을 통한 선거 공작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사조직을 동원해 갖고 인터넷 댓글 순위를 기계적으로 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여론을 여론을 조작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결국 이제 김경수라는 사람의 위치 때문에 온 국민들이 그러면 당시 문재인 후보는 몰랐겠느냐 또 모를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뭐 갖다가 그러면 뭐 3년 전에 대통령 선거 결과를 무효라는 거냐, 뭐 탄핵하자는 거냐, 그러면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의문을 분명히 제기할 수 있다고 봐요. 특히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아시는 대로 굉장히 한때는 또 당시 문재인 후보와 3%인가 4% 차이까지 근접했던 지점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드루킹 사건으로 최종 수혜자는 당시 문재인 후보였던 게 분명하니까 그런 데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게 또 규모가 또 굉장히 더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그 아이디가 드루킹 일당이 활용한 게 아이디가 3,000개다. 그렇게 3,000명의 손오공 분신처럼 그런 사람을 만들어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산채에서 뭐 찾아낸 핸드폰이 170개였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3,000개 곱하기 170개 하면 50만 명 정도가 댓글을 단 것처럼 혹은 좋아요, 싫어요를 누른 것처럼 이런 효과를 봤으니까 이게 뭐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숫자로는 계산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이것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다고 말은 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영향을 미친 건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김정숙 여사도 여러 차례 뭐 경선 과정에서 경인선 가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게 텔레비전 뉴스로 나왔으니까
척근이었고 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유감이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밝히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예. 알겠습니다. 신성문 의원님 이제 말씀 들었고요. 간단하게 이어서 바로 이야기 좀. 예, 최 전 대변인 말씀 듣고 좀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예. 지난 대선 결과를 보면요. 문재인 당선자 41.08%, 2등을 하시는 홍준표 후보 24.03%입니다. 1등과 2등 후보의 퍼센트 차이가 17.05 차이였고요. 표로 계산하면 500만 57만 표였습니다. 정치 부록 사기꾼 드루킹 한 사람에 의해서 이 정도 표 차이가 났다고 생각하면 대한민국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물론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가 공모했다고 대법원이 판결한 것은 저희 민주당 입장에는 참 아쉽기는 하지만 대법원 판단을 수용하더라도 대법원도 선거법 위반 부분은 무죄다, 죄가 없다고 판정한까지 고려하면 안철수 대표나 윤석열 씨가 하고 있는 행위는 정치 공세라고 봐야죠. 가하면 모자란 것보다 못한 법인데 이런 변함없는 안철수 대표의 현실 감각 등은 여전히 참 안타깝고요. 안철수 대표가 저런 상태라면 윤석열 전 총장이 지지율이 완전 더 폭락한 이후에도 기회를 얻기는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정치 선거, 4년 전 선거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보다는 미래의 국민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건전한 경쟁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경쟁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동영 대변인 말씀 잠깐 길었으니까 신성문 전 의원님 의견 짧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홍준표, 안철수 2, 3등 합치면 45%예요. 4등 했던 유승민 후보까지 합치면은 최소한 합하면 52%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의 당선율은 득표는 41%였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제가 볼 때는 만약 저런 식으로 민주당에서 계속 유감이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하시면 지금도 이 인터넷 전쟁에서 댓글 부대가 존재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대선에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성범 전 의원, 최태경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